ETN이 요즘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향후에 원유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그렇죠. 떨어질 네. 것인가. 예. 유가 같은 경우는 정말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호입니다. 오늘 투자 상품 트렌드 시간이고요. 오늘 또 변함없이 이종훈 작가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요겁니다. 유가 폭락, 원유 ETN의 운명은? 지금 최근에 신문에 원유 ETN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원자재라고 하잖아요. 원자재, 뭐 유가, 뭐 금값 이런 것들인데 유가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빠졌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가를 어떻게 하면 살 수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ETN이 관심에 발현이 그죠?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럼 원유 ETN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용어 정리부터 먼저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유 ETN은 어떤 상품인가요? 우선은 되게 사과의 말씀을 제가 대신 드려야 될 것이 네. 언어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증권사 사람들이래요. 아, 다 그런가요? 어렵게 만들어놔요. 다 똑같은 건데. 그렇죠. 뭐 쉽게 네. 얘기하면 ETN, ETF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두 개 거의 다 비슷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F는 ETF 중에 F는 펀드라는 얘기고 ETN 중에 N은 노트라는 얘기예요. 네. 결국에는 ETN 중에 우리가 제일 오늘 얘기할 거는 원유 ETN인데 네네. 원유 ETN이다. ETF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원유의 가격의 등락이 주가의 흐름에 그대로 반영되는 네네. 주식형 상품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네. 원유의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예전부터 원유의 종류 뭐 이란에서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군데서 나오기도 그렇죠. 하는데 뭐 사우디에서 나오기도 그렇죠. 하고 뭐 네. 다 최근에선 뭐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좀 싸우는 그렇죠. 건가요? 네, 네네. 러시아에서도 나오고 사우디에서 나오고 하는데 굉장히 매장량이 풍부하고 거래가 잘 되는 세 가지가 이제 대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한 가지가 서부 텍사스산 원유, 네네. WTI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예. 거기가 있고 두바이산 원유가 있고요. 예. 북해에서 나오는 브렌트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ETN이라는 상품으로 가장 범용성이 높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는 WTI를 기준으로 한 네. ETN들입니다. 예. 그런 상품들이 많아요. 그냥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WTI ETF 치시면 종류가 쫙 나오니까 뭐 그게 내가 유가를 직접 살 수는 없으니까 뭐 유가에 투자하고 싶으면 그런 걸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뭐 원유 ETN이 요즘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향후에 원유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그렇죠. 떨어질 네. 것인가, 예. 판단, 그렇죠. 투자 예. 이런 거로 보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요즘에 유가를 보시기 시작한 분들이라면 이게 네. 싼 거야 비싼 거야 이게 그렇죠. 가늠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짚어드려야 될 게 지금까지 흐름이 어땠는지는 한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보면은 원래는 지금 최근에 한 1년, 네. 2년 새 뭐 예. 그때 보신 분들이라면 유가가 20불이다 그러면 우와 너무 싸다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근래에 거의 한 100불을 상회했었어요. 맞습니다. WTI 서브 한창 때는 뭐 그 금융 위기 때였나요? 언제 네. 제 기억에 150불 이렇게 언저리 갔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예. 그러니까 이 유가라는 게 우리가 저도 좀 나이가 어린 편이에요. 네네. 보기보다 그러시네요. 젊은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유가는 항상 100불 이상이었다라고 네네.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유가가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 과거를 짚어보면은 2005년 정도에 예. 그 이전에는 50불이 안 됐었어요. 원래 유가는 한 2005년까지만 해도 20불이었던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고 유가가 100불로 뛰어오르게 된 거는 고작 10년밖에 안 된 스토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100불이었던 유가가 20불이다. 너무 싸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옛날까지 돌이켜 본다면은 유가 20불인 거는 그렇게 무조건 싸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세계적으로 수요가 떨어지니까 뭐 안 그렇죠. 움직이니까 뭐 예, 예. 단순한 예로 비행기가 안 뜨니까 기름을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볼수 있죠. 예. 예. 비행기가 안 뜨니까 네. 뭐 대한항공 지금 위기설도 나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그거는 또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걸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네. 또 흐름이 또 이제 이게 코로나가 또 이제 좀 풀리면 예, 이제 예. 비행기도 타고 뭐 여행도 다니고 이러면 또 석유 소비가 늘어날 텐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싼 가격은 없을 테니 예, 좀 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크죠. 뭐
공급자 주도의 시장이냐, 네네. 수요자 주도의 시장이냐, 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유가에는 어떤 트리거가 작용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건데, 원유 가격,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공급자 주도의 시장은 공급자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이런 거 다 어려운 거 다 치워버리고 쉽게 얘기를 하자고요. 뭐 누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 갑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격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유 시장이 정확하게 보면은 공급자 주도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안 뜨니까 실제로 제가 면세점 친구한테 들은 걸로 보니까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사람이 월 평균이었는지 일평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간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하자면 100분의 1로 떨어진 상태래요. 네, 그러니까 원래 100만 명이 있었으면 1만 명밖에 그 정도로 많이 떨어진 건가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하기야 지금은 뭐 그렇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가지고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네.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지금의 유가 하락은 공급자들이 원유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 버린 거죠. 원유가 흔해져 버리니까 가격이 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수요 측면이라기보다는. 네, 네. 그래서 뭐 뉴스 보신 분들이랑 많이 보셨을 텐데 뭐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싸웠다. 그렇죠, 그렇죠. 네, 원유를 줄이자. 우리가 원유의 수요가 떨어질 거니까 유가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덜 뽑자라고 네.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를 하면서 지금 유가가 쭉 떨어져 버린 네. 상태인 거죠. 그래서 원유의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사이드를 보시기보다는 이 네. 사람들이 원유를 생산하는 애들이 네, 네. 나라들이 그 감산에 성공을 할 거냐 실패할 거냐 네. 요거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이제 흔히 이제 신문에서 다루듯이 네. 수요 중심에서 볼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실제 이 원유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좀 그렇죠. 봐야 된다. 예.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관심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결국 오르냐 안 되냐. 우리나라 분들은 일단 결론을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던지고 네. 싶으신가요? 항상 힘들어요. 네. 이걸 알았으면 제가 이미 청담동에 살고 있겠죠. 그렇죠. 성남시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거는 유가 같은 경우는 정말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아까 뭐 저희가 종목이라든지 뭐 예. 경기의 지수 같은 거 얘기를 할 때는 네. 우리가 뭐 시쳇말로 아는 거 너무 흔한 말들 있잖아요. 네. 지수는 우상향한다. 언젠가. 예. 종목도 괜찮은 것들은 묵혀두면 언젠가 돈 번다. 아. 이런 게 가능한데 유가를 우리 이제 금융 시장에 있는 머리 굵은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 거를 매크로 지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매크로 지표. 네네. 금리, 네네. 환율, 원자재 가격 이런 네.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마이크로 그러니까 뭐 미시적으로 종목을 보고 지수를 보고 이럴 때는 우상향하는 것이다라는 네, 원칙을 네. 볼 수는 있는데 매크로 지표들은 세계의 뭐 정치학적인 구조, 지정학적인 구조, 뭐 의사결정 과정 이런 것들에 네. 의해서 굉장히 등락이 심한 상품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유가 ETF도 결국에 유가 싸다, 오를 거다 이렇게 네. 쉽사리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그건 너무 아니라 위험한 행동이다. 굉장히 네.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비교를 해보면 종전에 100불이었던 유가가 20불까지 떨어졌어요. 예. 80%의 손실이 났다는 거고요. 100불에 샀더라면 거의 80%에 가까운 돈을 날리게 됐던 거고 예. 또 한 가지 사례가 미국에서는 네. 또 원유의 가격의 움직임보다 네. 2배, 3배 그렇죠.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레버리지 네. 상품들이 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장 폐지가 된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저도 신문을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네네. 원유 ETN 상장 폐지되었다. 예. 이런 기사도 뜨더라고요. 네네. 다행히도 이제 3배 레버리지라고 예. 하는데 그러니까 원유의 가격이 100불에서 200불이 됐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다 투자한 사람은 2배의 수익을 버는 게 아니고 6배의 수익을 벌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레버리지 그렇죠. 상품인 거죠. 예. 근데 이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상장 유지 조건 충족을 못 해가지고 상장 폐지되는 케이스가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냥 내 돈이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네. 다행히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2배 레버리지 상품 정도 네. 밖에 없는 상태고 뭐 저희 나라의 상장 기준하고 미국의 상장 유지 기준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이슈는 좀 적긴 한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유가에다가 뭔가 예측을 하고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결국은 이제 이게 다시 또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또 얘기이지만 다시 원칙적인 돌아왔지만. 얘기지만 원유라는 네. 상품은 어떤 개별 종목보다 훨씬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뭐 매크로 지표나 이런 거를 다 살펴봐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기엔 더 어려운 상품이다. 굉장히 어려운 상품.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네. 뭐 마무리 멘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예.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뭐 변동성만을 쫓아가는 투자가 나쁜 투자라는 건 절대로 아닌 거거든요. 네, 수익을 네. 많이 추구하는 것도 투자의 일종인 거니까요. 그렇죠. 네네. 조금 투기에 가깝긴 합니다만 네. 뭐 그런 분들이라면은 일단 변동성이 심한 거에 탑승을 하려고 하면은 집을 걸면 안 됩니다. 일단 집을 걸지 마라. 네. 차를 걸면 안 되는 예. 거니까 변동성에 있는 상품에 투자를 하신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초보이시다라고 네. 하면은 충분히 내가 공격적으로 운용해도 되는 여유 자금이라는 확신이 네, 드는 네. 자금들 네, 그런 네. 것만으로 하시는 게 여러분을 살리고 정신건강에 좋다. 네, 정신건강. 알겠습니다. 원유 ETN 어려운 상품인데 오늘 좀 쉽게 쉬운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